말도 많고 탈도 많은 카카오. 최근에는 데이터 센터 화제로 또 아주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아주 바닥권인데요. 한때 15만 원 호가했던 카카오 현재 5만 원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주가 떨어졌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무엇이 카카오 주가에 아주 크게 영향을 줄까요? 주가 변동 체크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3분기 실적입니다. 얼마 전에 3분기 실적 발표했어요. 근데 이 실적이 거의 어닝 쇼크 수준입니다. 왜 이런 실적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는지, 앞으로 실적 어떻게 될지 좀 짚어보고요. 그리고 카카오는 계속해서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어떤 논란이 있었고 이게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앞으로는 이 논란은 좀 해소될 수 있을지 좀 생각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고금리입니다. 이 금리가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카카오 주가를 유난히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물론 카카오만의 이슈는 아닌데요. 하지만 특히나 카카오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가 어떻게 카카오 주가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가 변동 체크 포인트 첫 번째, 3분기 실적입니다. 자, 3분기 실적을 자세히 보기 전에 지금까지 약 1년여간의 실적을 분기별로 좀 그 경향을 보겠습니다. 작년 3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의 이 매출을 보면요. 동그라미 친 그 부분인데요. 1조 7천억에서 8천억 정도로 뭐 고만고만합니다. 카카오는 어떤 종목이에요? 미래 성장이 아주 가파른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성장주죠. 그런데 성장이 좀 정체되어 있어 보입니다. 그 성장률을 같이 놓고 보면요. 네, 작년 3분기에는 무려 29%의 매출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고속 성장하는 게 보이죠. 그런데 그 작년 3분기 이후로 그 매출 성장률이 계속해서 하락 추세에 있는 경향, 그 경향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 3분기에는 매출 성장률이 분기 성장으로 2%밖에 못했고요. 이렇게 매출 성장률이 지속해서 좀 감소하는 추세예요. 그러니 주가도 그리 좋지 못하겠죠. 자, 지난 3분기에는 실적 쇼크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3분기 실적 자세히 좀 볼까요? 3분기의 매출은 1조 8,600억 원, 영업이익 1,500억 원 수준입니다. 시장에서는 영업이익 1,800억 원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에 300억 원이나 미치지 못하는 1,500억 원을 발표했습니다. 아니, 이 300억 원 그렇게 큰 차이인가? 카카오가 시총이 수십조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카카오 같은 성장주는 현재 실적은 좀 미미하지만 앞으로 큰 실적이 기대되기 때문에 큰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에 시총은 수십조씩 되죠. 그에 비해서 실적은 좀 작은데요. 그래서 이 300억 원도 상당히 의미 있게 큰 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을 보니까 광고하고 콘텐츠 부분이에요. 콘텐츠에서는 뮤직은 그래도 비교적 선전을 했는데요. 나머지 부분이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전망이 어둡습니다. 이게 더 문제예요. 구조적으로 침체에 진입했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분기는 원래는 이 광고 시장이 전통적으로 성수기입니다. 기업들이 광고 마케팅 비용을 아주 공격적으로 쓰는 그런 그 시기가 바로 4분기인데 최근에 이 기업들이 그 지갑을 닫습니다. 마케팅 광고 비용 지갑을 닫아요.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그래서 경기 침체가 매우 우려되죠. 그 침체의 영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콘텐츠는 오히려 역성장할 것 같습니다. 뮤직은 이 3분기에 꽤나 선전을 했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4분기에도 3분기의 선전만큼을 기대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게임하고 스토리의 부진은 계속될 것 같고요. 그래서 콘텐츠는 역성장하고 이 광고 매출 감소하고 이러면서 앞으로 실적 전망 어두울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자, 경기 침체가 본격화됐다. 이제는 구조적 침체기에 진입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넘치는 유동성에 기대는 이런 그 기업들이 바로 빅테크 기업, 카카오인데요. 시장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유동성이 감소하고 여기에 직격탄을 맞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이 경향은 앞으로도 상당히 지속될 것 같기 때문에 카카오가 여기에서 이런 구조적 그 사업 구조의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것인가가 앞으로 크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주가 변동 체크 포인트 두 번째,
자, 각종 논란 좀 알아볼까요? 자, 지금까지 아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뭐 대표적으로 경영진 먹튀 논란이 있었습니다. 주가 팔고 현금화를 해요. 아니 그럼 이 개인 투자가들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먹튀 논란도 있었고 또 아주 여러 가지 사업의 골목 상권 침해 논란까지 벌이면서 문어발식 확장을 합니다, 사업을. 그리고 그 각각의 사업들을 다 자회사로 만들고 그걸 또 하나씩 다 상장을 해요. 이래서 주주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그런 그 논란들이 있었죠. 지금까지 이런 논란들 해소가 안 됐음에도 또 여기에 논란이 추가되는데 바로 데이터 센터 화재 소식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 화재가 카카오가 유난히 피해를 많이 입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 데이터 복수화가 잘 안 돼 있는 이런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더더욱 그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상실하고 많은 그 이용자들이 이 카카오 하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다른 뭐 메신저도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이용자 이탈까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죠. 크게 그 기업 이미지도 하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화재는 매출에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매출이 감소하고 그리고 손실 보상 금액도 있죠. 여기에 의해서 이 4분기에는 약 400억 원의 실적에 영향도 줄 것 같고요. 400억 원 상당히 큰 숫자죠. 실적도 그로 인해서 우려되는데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신뢰 회복에 대한 노력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투자 심리가 그렇지 않아도 시장에서 꽁꽁 얼어붙어 있어요. 그런데 카카오를 보는 시선 매우 곱지 못합니다. 이 시선을 이 꼭꼭 얼어붙은 투자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카카오는 과감한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데요. 이 경영진이 앞으로 지분 매각 못하게 하겠다. 또 뭐 자회사 상장 안 하겠다. 이런 약속만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그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게끔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 화재 소식도 앞으로 화재가 나더라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이 데이터 센터도 복수하는 이런 모습도 잘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주가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주가 변동 체크 포인트 세 번째, 금리 얘기 좀 해볼까요? 주주 가치, 즉 주가를 말하는데요. 현재 주가는 기업의 현재 가치만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미래 가치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 보고 투자를 하니까요. 그런데 이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환산될 때 할인이 되는데요. 그 할인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금리입니다. 뭐 예를 들어 볼까요? 현재 내가 1억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금리가 10%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은행에 이 1억 원을 예금을 한다. 그러면 1년 후에 1억 1천만 원이 기대되죠. 바꾸어 말하면 1년 후에 1억 1천만 원은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억 원입니다. 금리가 10%일 때. 이 금리 10%로 인해서 1천만 원이 할인된 거죠. 자, 금리가 20%인 경우에는 내 1억 원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1년 후에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1년 후에 1억 2천만 원은 현재 가치로 환산한다면 1억 원이 되는 거죠. 금리가 20%일 때. 먼저 금리가 10%일 때는 1천만 원이 할인됐지만 금리가 20%면 20% 할인됩니다. 자,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큰 폭의 미래 가치 할인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현재 가치는 좀 미미해요. 좀 매우 작아요. 그런데 미래에 아주 큰 실적이 기대되기 때문에 그 큰 기대가 현재 주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바로 카카오가 이런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요.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환산될 때 크게 할인된다라는 걸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미래 가치가 대부분인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크게 할인돼서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크게 눌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카카오처럼 이렇게 미래 그 기대가 큰 성장주들은 높은 금리에 주가가 크게 타격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기업들이 이 앞으로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지갑을 닫는 부분이 바로 광고입니다. 그런데 이 광고는
카카오, 네이버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아주 중요한 매출 부분을 차지하죠. 그래서 또 크게 타격을 받게 되고요. 또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좀 시켜 먹을까 하다가도 아니야, 집에 있는 거 그냥 뭐 적당히 먹자, 이렇게 좀 소비 지출을 아끼게 되죠. 그래서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 뭐 우리 배달의 민족, 저도 뭐 자주 사용하는데요. 이런 배달의 민족 같은 플랫폼 비즈니스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빅테크 기업들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또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실적에 크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이래저래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가 침체된다. 빅테크 기업들은 크게 그 실적이고 주가고 눌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쁜 소식만 전해드렸는데 하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런 악재가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 지금부터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카카오의 밸류에이션은요, 각각의 사업의 가치들을 구하고 전부 더한 것이 이 회사의 총가치다라고 하는 Sum of the Parts, SOTP 밸류에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카카오는 이 크게 사업 가치 그리고 자회사 가치, 자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회사 가치를 따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순현금이 약간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의 가치로 분류되고요. 먼저 사업 가치를 보면요. 네, 카카오톡 다음을 통한 광고 사업입니다. 이 광고가 22년에 매출 1조 7천억 원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순이익률, net profit margin이라고 순이익률을 약 30% 적용했습니다. 제조업은 뭐 순이익률이 한 5%나 될까요? 그런데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특징은 순이익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30%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PER, 그 Price Earning Ratio라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순이익에 이 PER 멀티플을 얼마 곱한 게 이 회사의 가치, 즉 시가총액이다라고 그 PER을 정의하는데요. 이 PER 멀티플 20을 적용했습니다. 카카오 같은 그 빅테크 기업들은 PER 밸류에이션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20, 좀 보수적으로 반영을 했고요. 최근에 그 금리가 매우 올라가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졌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PER 20 적용했습니다. 자, 다음 커머스 상거래 부문 가치인데요. 2022년 총 거래액, Gross Merchandise Volume, GMV라고 하는데요. 이 거래액이 10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커머스 부분은 이렇게 총 거래액이 중요해요. 이 총 거래액의 수수료 몇 프로, 이게 결국 기업의 매출이 되니까요. 이 수수료율은 기업이 임의대로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총 거래액은 이용자들이 이용을 해줘야 나오는 금액이죠. 그래서 이 총 거래액이 곧 기업의 가치다 라고 해도 무방한데요. 이 총 거래액이 10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EV, GMV라고요. 이 총 거래액이 곧 기업의 가치라고 했죠. 총 거래액을 그대로 기업의 가치로 볼 때 EV, GMV 1인데요. 0.7 적용했습니다. 0.7은 네이버도 그 정도 수준이고요. 자, 그래서 사업 가치는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17조 2천억 원의 사업 가치가 도출됐습니다. 자, 다음은 자회사 가치인데요. 자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상장사가 뱅크, 페이, 게임즈가 있죠. 이 세 회사는 현재의 그 시총이 있습니다. 그 시총의 지분율을 곱하고요. 그리고 지주사와 자회사가 모두 상장을 했어요. 이럴 때 가치가 중복되고 주주들의 가치도 훼손되는 이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지주사 할인이 필요한데요. 이 지주사 할인을 다소 가혹하게 50%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장사의 가치를 반영했고요. 그리고 비상장사 자회사의 경우에는 각 회사의 가치에 곱하기 지분율만큼 그 가치를 반영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출된 자회사 가치 16조 8천억 원입니다. 자, 다음은요. 순현금인데요. 순현금은 현재 들고 있는 현금에서 차입금을 뺀 겁니다. 이게 순현금인데 순현금은 현재 1조 6천억 원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총 기업 가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더해서 35조 6천억 원으로 도출됩니다. 자, 기업 가치 35조 6천억 원을 그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 주가 나오죠. 그래서 목표 주가는요. 8만 원입니다. 현재 주가 대비 상당히 높아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우려들, 악재들이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돼서 이제는 더 이상은 주가가 크게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이렇게 가치 대비 주가가 낮으니
지금이 매수 기회야 라고 하기에는 지금 시장 상황이 매우 좋지 않죠. 금리가 여전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빅테크 기업들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매출도 상당히 좀 성장이 둔화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는 특히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런 우려가 충분히 반영이 돼서 주가의 하방 경직성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평가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장바구니에만 담아놓고 그래. 이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고 그래서 금리도 이제는 더 이상 그 우려할 수준이 아니야. 이렇게 판단이 될 때 결제하는 것이 그 좋은 투자 전략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결제하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이미 주가의 큰 하락을 겪으셨을 거고요. 지금 매도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긴 호흡으로 앞으로 가치가 발현되기까지, 이 저평가된 가치가 발현되기까지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 이런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카카오 주가 분석해 봤습니다. 도움이 된다, 뭐 해야 된다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할게요.